오늘 아침 출근길에 혹시 동네 주유소 가격표 보셨나요? 리터당 1,724원. 오늘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이 가격을 넘겨서 휘발유를 파는 게 전면 불법이 됐거든요. 네, 무려 30년 만에 정부가 직접 시장 가격에 그 천장을 쾅 하고 닫아버린 거죠. 맞아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특정 상품의 가격표를 이렇게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게, 와, 진짜 엄청난 시그널이잖아요. 그렇죠. 경제학적으로 가격 상한제는 그야말로 약간 극단적인 처방전입니다.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이 고장났거나 아니면 그만큼 외부에서 밀려오는 인플레이션 쓰나미가 국가 경제를 위협할 정도로 거대하다는 방증이죠. 그러니까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1,724원이라는 숫자 너머에 지금 엄청난 글로벌 물류망 붕괴랑 지정학적 위기가 몰아치고 있는 거네요. 네, 겉보기엔 제각각 터지는 뉴스들 같아도 사실 전부 돈의 흐름이라는 거대한 물줄기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 미션이 아주 명확합니다. 오늘 하루 수많은 고객들과 만나서 경제 이야기를 나누실 여러분, 그러니까 보험 영업 전문가이신 여러분을 위해서 이 복잡한 태풍의 지도를 완벽하게 해독해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뉴스를 읊어드리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중동의 위기가 어떻게 도미노처럼 무너져서 당장 오늘 만날 고객의 지갑을 직격하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거죠. 네, 그 구조를 이해하시면 오늘 고객과의 미팅에서 어떤 화두를 던지실지 아주 선명해지실 겁니다. 자, 그럼 무거운 경제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고객과 처음 딱 마주 앉았을 때 분위기 풀기 좋은 아이스 브레이킹 소재부터 좀 챙겨볼까요? 좋은 어프로치죠. 일단 오늘 날씨 일교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게다가 강원 영동이랑 경북 동해안 쪽은 오후까지 비나 눈이 오고요. 호남 내륙은 안개가 엄청 짙게 꼈어요. 미팅 시작하실 때 오늘 안개 심하던데 운전 조심하셨냐? 일교차 큰데 환절기 건강 꼭 챙기시라. 이렇게 툭 던지면서 공감대 형성하기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맞아요. 영업의 시작은 일상의 사소한 결을 챙기는 거니까요. 그렇게 날씨로 부드럽게 시작하셨다면 어젯밤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을 야구 이야기로 넘어가시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한국 대표팀 8강전 상대가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정해졌죠? 네, 근데 도미니카 공화국 전력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선수단 연봉 총액을 계산해 보니까 우리 대표팀의 무려 7배에 달합니다. 와, 7배요? 사실 데이터나 몸값만 놓고 보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임 아닌가요? 승산이 있나요? 장기적인 정규 시즌이라면 연봉 높은 강팀이 이길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단기전의 메커니즘은 완전히 다릅니다. 단기전에서는 그날의 날씨나 예상치 못한 실책 하나 같은 우발적 변수가 펀더멘털을 압도해버리거든요. 아, 듣고 보니까 이게 딱 지금 우리가 처한 자산시장 상황이랑 똑같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날카로우신데요. 펀더멘털이 아무리 탄탄한 기업이라도 지금처럼 글로벌 리스크라는 우발적 변수가 막 쏟아지는 단기적 변동성 장세에서는 예측이 빗나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고객분들에게 설명하시기 너무 좋은 연결고리죠. 시장이 지금 거대한 변수들 앞에서 매일매일 단기전에 널뛰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와, 그럼 오늘 대화하실 때 스티브 잡스 명언을 하나 딱 곁들이면 좋겠네요. 다른 사람의 의견 때문에 당신 내면의 목소리가 잠기게 하지 말라. 이 문장이요? 아주 매끄러운 전개입니다. 고객님, 요즘 뉴스 보면 야구 단기전처럼 변수 투성이죠. 주변에서만 이 주식 사라, 저 부동산 끝났다 해도 노이즈에 휩쓸리지 말고 고객님만의 흔들리지 않는 재무 설계 중심을 잡으셔야 합니다. 이렇게요. 네, 제가 그 중심을 잡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면 진짜 완벽한 오프닝이 되겠네요. 불확실할수록 중심을 잡아줄 전문가를 찾게 마련이니까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불확실성의 진짜 진원지를 뜯어보죠. 거시경제 발작의 가장 큰 뇌관, 단연 중동입니다. 이란에서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새 최고 지도자로 취임했는데 아주 행보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언하고 인근 미군 기지 폐쇄하라고 압박하고 심지어 유조선이랑 석유 저장 시설까지 직접 타격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서 그 호르무즈 해협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폭이 40km도 안 되는 좁은 바닷길인데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거기를 통과합니다. 글로벌 경제의 대동맥이죠. 아, 거기를 틀어막는다는 건 그냥 국지전을 넘어서 전 세계 경제 에너지 공급망을 통째로 인질 잡겠다는 고도의 전략이네요. 그렇죠. 그 인질극 결과가 당장 유가에 찍히고 있습니다.
브렌트유가 100달러를 가볍게 뚫어버렸고 이란 측은 대놓고 국제유가 200달러 언급하면서 미국 책임이라고 압박하고 나섰어요. 와, 200달러요? 체감상 200달러면 물가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상도 안 가는데요? 단순한 기름값 인상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생산 비용이 2배로 뛴다고 보시면 됩니다. 플라스틱, 운송비, 농산물까지 싹 다 오르면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그래서 미국이 막 엄청 다급하게 움직이는 거군요. 민간인 대피하라고 하던데 더 결정적인 시그널이 미국 내부에서 나왔다면서요. 네, 바로 존스법 유예 검토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저도 그 뉴스 봤는데 존스법이 100년도 더 된 미국의 엄청 강력한 해운법 아닌가요? 미국 항구 오가는 배는 무조건 미국산이어야 한다는 그런 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왜 유예한다는 거죠? 동물류가 마비돼서 밖에서 들어오는 비용 자체가 폭발 직전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조금이라도 억누르려고 자기들의 그 신성 불가침적인 보호무역 룰까지 일시정지시켜서 내부 물류비라도 낮추려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발등에 불이 제대로 떨어졌다는 증거죠. 대체 항구였던 튀오키의 노르티올 항도 미사일 격추로 막 불안한 상황이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 발동해서 우리나라 포함한 16개국 상대로 불공정 조사를 시작했어요. 이건 일반 관세랑 좀 다른 건가요? 301조는 세계무역기구 같은 룰을 깡그리 무시하고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보복 관세를 때릴 수 있는 초법적 무기입니다. 와, 이란은 장기전과고 미국은 무역장벽치고 진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국면이네요. 자, 그럼 시선을 바다 건너에서 우리 동네로 돌려보죠. 우리 고객들 지갑에는 당장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게 바로 처음에 말씀드린 석유 최고 가격제 부활이죠. 정부가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으로 상한을 쳐버렸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정부가 가격을 강제로 묶어버리면 주유소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도매가가 오를 때 팔면 팔수록 손해 아닌가요? 차라리 문을 닫거나 기름을 안 파는 부작용이 생길 텐데요? 정확히 그 지점이 가격 통제의 치명적인 부작용입니다. 과거 오일 쇼크 때도 기름 풍기 현상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정부가 조건을 달았죠. 아, 어떤 조건인가요? 2주 단위로 상한가를 갱신하고 주유소나 정유사들이 입는 손실분은 정부 재정으로 100% 보전해주겠다는 겁니다. 아, 차액을 세금으로 메워주겠다는 거군요.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하게 추경 편성 지시하고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에 지역화폐 직접 지원까지 지시한 게 다 한 맥락이네요. 네, 맞습니다. 정부 재정을 막 풀어서 인플레이션 충격을 억지로 흡수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돼지고기 가격 담합한 육가공업체에 31억 원 과징금 때리고 고발하니까 라면이나 식용유 업체들도 눈치 보면서 가격이나 발표하고 있고요. 시장 가격에 개입하고 기업 압박하는 게 진짜 전시 경제 체제 같네요. 그럼 고객들은 당장 마트 가면 물가 안정됐다고 느끼겠지만 사실 충격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부의 때만에 임시로 가둬둔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역설적인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악재 속에서 우리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도 어제 지표 보고 진짜 놀랐거든요. 어제가 그 무섭다는 내마녀의 날이었다네요. 파생상품 만기일이 4개나 겹쳐서 평소에도 엄청 요동치는 날인데 유가 악재까지 터졌으니 폭락할 줄 알았어요. 논리적으로는 패닉에 빠지는 게 맞는데 어제 코스피가 5,583선으로 굳건하게 버텨냈습니다. 코스닥도 큰 충격 없었고 오히려 상승한 종목 수가 더 많았죠. 네, 더 신기한 건 공포지수라는 코스피 변동성 지수, 이른바 두이 코스피도 오히려 안정세를 보이더라고요. 비트코인도 1억 300만 원 선 단단하게 지키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이 지금의 악재들을 이미 다 예측하고 선반영했다는 의미입니다. 아, 패닉에 빠져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성이 생겼다는 거군요. 네, 이 혼란 속에서도 실적 낼 수 있는 곳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현명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방어력이 생각보다 엄청 강합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맷집이 강한데 부동산 시장은 분위기가 정반대잖아요. 절대 안 꺾일 것 같던 강남 3구랑 용산 아파트 값이 떨어지더니 이번엔 강동구마저 56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어요. 강남 하락폭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죠. 게다가 정부가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개편까지 예고한 상황입니다. 자본이 왜 주식에서는 버티는데 부동산에서는 막 도망치는 걸까요? 유동성이랑 세금 때문입니다. 경제 불확실하면 사람들은 언제든 뺄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선호하거든요. 근데 초고가 부동산은 빠르게 팔 수도 없고
고금리의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아, 거기다 가만히 있어도 내야 하는 보유세 폭탄까지 예고되니까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들고 버티던 자산가들도 매물을 던지는 거군요. 네, 강남 초고가에서 중저가 실거주 위주로 시장이 완전히 재편되는 신호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대목이 오늘 미팅의 핵심 컨설팅 포인트네요. 고객님, 밖은 폭풍우가 치는데 주식시장은 바닥을 다지며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영원할 것 같던 강남 부동산은 흔들리고 세금 폭탄까지 떨어졌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비중 늘리기보다 한 발 물러서서 관망하시고 오히려 금융자산 쪽에서 포트폴리오 방어벽을 단단하게 치셔야 한다고 자산 리밸런싱을 제안해 보시는 거죠. 고객자산 지켜주는 전문가로서 신뢰 팍팍 줄 수 있는 아주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자,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면 사회 시스템이랑 정치권도 당연히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렇죠. 고객분들이 요즘 정치 뉴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실 때 객관적으로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느 한쪽 편 드실 필요 전혀 없고요. 지금 정치권 핵심은 뭔가요? 가장 뜨거운 화약권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입니다. 공소 취소랑 검찰 개혁안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인데 민주당은 음모론이라며 법적 조치 취하고 전면 전선포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사실이면 탄핵 사유라면서 당론으로 특검 추진하고 있죠. 양당 내부 갈등도 엄청나던데요. 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징계 중단 카드로 수습하려는데 오세훈 시장이 지도부 후퇴 압박하면서 공천 접수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지방선거 앞두고 경기지사 자리에 김동연 지사랑 추미애 의원이 강하게 부딪히고 있고요. 양문석 전 의원직 상실로 빈자리된 안산갑 권력 다툼도 아주 치열하죠. 근데 이 뉴스들이 그냥 개별 스캔들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 6월 3일 지방선거라는 거대한 권력 재편기 앞두고 각 계파가 지분 챙기려고 기선 제압하는 구조적인 움직임입니다. 국제 외교판도 룰이 바뀌고 있잖아요. 북러 자동차 다리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연결됐다고요. 대북 제재 대놓고 무력화하면서 미국 향한 압박 수위 높이는 움직임이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사법제도 개편 뉴스였어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고요? 대법원이 3심제 끝판왕 아닌가요? 네,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실상 사심제가 열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기존에는 법원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제 국민 기본권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헌재가 개입할 수 있게 된 거죠. 와, 거기다 법관이 법 자의적으로 왜곡하면 처벌하는 법왜곡죄에 대법관 증언까지 시행됐잖아요. 당장 어제 첫날부터 대법원 판결 뒤집어달라고 헌재에 16건이나 몰렸다면서요? 네, 기존 사법권위가 해체되는 과정이라 당분간 엄청난 혼란이랑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이태원 참사 청문회에서 서로 책임 떠넘기는 거나 유명인 신상 털어서 돈 뜯어낸 주클럽 사건도 다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라는 걸 보여주죠. 아, 그럼 고객들 만났을 때 정말 요즘 세상 복잡하고 시끄럽죠 하면서 공감대 형성하기 아주 딱이네요. 사법부룰은 뒤집히고 정치는 권력투쟁하고 외교는 튀고요. 네, 이럴 때일수록 룰이 바뀌는 과도기니까 변하지 않는 가치, 즉 가족 안전과 자산 보호에 굳건히 집중하셔야 한다고 대화를 이끄시면 훌륭한 브리지가 될 겁니다. 혼란은 방어의 필요성을 가장 잘 증명해 주니까요. 와, 진짜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오늘 심층 분석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중동 위기부터 30년 만에 부활한 기름값 상한제, 방어력 강한 주식시장, 흔들리는 강남 아파트, 요동치는 정치사법 뉴스까지 싹 다 뜯어봤습니다. 네, 오늘 얻으신 통찰들을 어떻게 요리하실지는 이제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의 역량에 달려있죠. 마지막으로 오늘 미팅에서 던질 만한 도발적인 화두 하나 남았잖아요. 네, 아까 정부가 기름값 상한제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해준다고 했죠. 당장 내일 고객 지갑에서 나가는 기름값은 줄어들어서 다들 안도하시겠지만 그 이면을 보셔야 합니다. 정유사 손실 메워주는 수조 원의 재정, 추경으로 풀리는 막대한 돈, 그게 다 빚이잖아요. 네, 결국 그 거대한 국가 부채와 인플레이션 청구서는 내일 누구의 우편함에 꽂히게 될까요? 와, 그 빚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결국 미래의 세금 고지서로 둔갑해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자산을 갉아먹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당장의 싼 기름값 뒤에 숨겨진 미래의 세금. 이 청구서가 우리 고객의 미래 자산에 어떤 타격을 줄 것인지 오늘 만나시는 고객분들과 이 화두를 던지면서 장기적인 재무설계 가치에 대해 깊이 대화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진짜 뼈를 때리면서도 마음을 열게 하는 완벽한 질문입니다.
세상은 단기전 야구처럼 변수투성이고 매일매일 뉴스가 우리를 흔들어 놓지만 오늘 하루 여러분이 고객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나침판이 되어주시기를 굳게 응원하겠습니다. 세상의 복잡한 톱니바퀴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켜내는 여러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2026년 3월 13일 오늘 하루도 고객의 마음을 꽉 사로잡는 완벽한 미팅 되시길 바라며 저희는 여기서 심층 분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